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자신의 사주 팔자에 이 글자만 있으면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만세력을 일단 본인의 사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세력이 없으신 분들은 원각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본인의 이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본인의 사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말띠 중에 이 말띠 중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호생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말띠생이 한마디로 요 사시, 한마디로 이 뱀의 시,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은 9시 반부터 11시 29분까지가 사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금마, 지금 뭐냐면 이제 금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좋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한마디로 준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말이죠. 말띠가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요 경이라는 글자, 요게 오행으로 금이 됩니다. 그래서 말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금을 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마가 바람을 만난 것과 같이 매우 뛰어난 인재가 된다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금마시풍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뭐 우리 그 진짜 제가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이 표현력 하나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금마가 바람 속에서 이제 시라는 것은 이제 운다, 한마디로 이런 의미가 돼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현대로 말하면 맞바람이 아니라 뒷바람을 맞으면서 굉장히 일이 잘 풀린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말띠 중에 경이라고 하는 글자, 즉 경호생이 바로 금마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금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금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명리 이 사주팔자에서 바람을 나타내는 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 있는 방위를 손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방이라고 해서 이게 그 바람이 부는 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말이 금마가 이렇게 바람이 부는 어떤 시간에 태어나는 것을 바로 금마시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보통 이제 만년에 이제 그런 성취가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니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우 그 좋은 어떤 글자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시 중에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오전 9시 반에서 11시 29분까지가 사시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신사시가 굉장히 좋더라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저 여기 보시면 이제 한마디로 경이라는 글자가 여기 사에 한마디로 시분성으로 생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생이 볼 때 한마디로 사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이제 망신이 됩니다. 망신이. 그래서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망신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생이 이 사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경호생이 을사시를 본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제 금마가 이 사시를 본 것은 다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이제 재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이 이렇게 사에 시분성으로 생지가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경이 볼 때 또 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관직이 됩니다. 본인의 관직 위에 또 이렇게 재물을 얹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늦게까지, 한마디로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니까 늦게까지도 한마디로 옛날로 말하면 조정에서 녹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띠 경호시가 계사시를 본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나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원래는 시에 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일에 있어도 일단 금마시풍이 돼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된다고 일단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호 입장에서 보면은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아내궁이 됩니다. 아내궁. 그래서 아내를 굉장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에 있다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중년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중년에 이 금마가 바람을 맞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연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경호일주가 이렇게 신사시를 본 것도 한마디로 금마시풍이어서
한마디로 이제 매우 뛰어난 인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일을 기준으로 볼 때도 시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자식 자리가 되니까 자식이 굉장히 일단 높은 위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간 위주로 보면 경이 볼 때 이게 사가 곧 본인한테 관이 되는 것이니까 관이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게 곧 관이, 그러니까 자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궁에 이렇게 관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자녀가 좀 더 뛰어난 인재가 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띠 중에서도 이제 갑오생도 일단 금마식풍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만난 것과 같이 매우 뛰어난 인재가 일단 된다고 일단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갑이라는 글자는 금이 아닌데 왜 금마가 되냐면, 요 갑오라는 요 글자 이 두 개, 한마디로 이게 갑오생의 이 갑오라는 글자가 나분으로 금이 됩니다. 갑오 을미는 이제 사중금이라고 해서 금이 되기 때문에 금기가 있다고 봐서, 즉 요 말인데 한마디로 이제 금마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갑오생이 이렇게 을사시를 만난 것, 요것도 한마디로 이제 금마식풍이 돼서 매우 뛰어난 인재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오생이 정사시를 만난 것도 한마디로 굉장히 좋다. 자식이 굉장히 좋고 본인의 만년에 상당히 일단 좋은 위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오생이 계사시를 본 것, 이것도 금마식풍이 돼서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긴즉슨 뭐냐면 말이 용이 돼서 궁궐을 누비는 것과 같이 그릇이 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오가 말띠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말띠가 진실을 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용이 이렇게 된 거죠. 즉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하여간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마화 용구 분봉거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냐면 말이 용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궁궐을 누빈다, 뭐 이런 봉황이 있는 궁궐을 누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유라는 글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닭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것을 봉황으로도 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띠가 진실을 본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띠가 진실을 봤는데 어딘가에 요 월일의 어딘가에 요 유라는 글자가 있다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말띠 중에는 여기에 이제 갑오생, 갑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경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더욱더 한마디로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뭐냐면 이제 뱀이 용이 된 것과 같이 발전하고 큰 공명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보면 뱀과 용을 비교하면 이무기가 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무기는 아직 뱀의 상태죠. 우리가 전설에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도 많이 나왔는데, 이무기는 곧 아직 뱀인 것이고 이무기가 뱀이 돼서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뱀띠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뱀이 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니까 뱀이 용으로 변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진이냐 후퇴냐를 볼 때 뱀이 용이 되는 것은 좀 더 큰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한마디로 뱀이 용이 된 것과 같이 발전하고 큰 공명을 이룬다고 봐서 이것을 바로 사화 청룡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뱀이 용으로 변했다, 이렇게 용으로 변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된 건데,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 중간에 이 병호라던가 정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더욱더 크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 중에서도 이렇게 을사생이 이게 갑진실을 본 것,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진사가 있으면 천라지망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지망이라고 해서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도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천라지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제 뱀이 용이 되면 일단 발전하는 기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 시에 있으니까 시는 곧 자녀 자리가 되니까 자녀 덕분에 이 사람이 발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시에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말년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말년에 일단 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게 진생이 용띠가 여기에 만약에 뱀이 있다 그러면은 용이 거꾸로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용 머리에 뱀꼬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용두삼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뱀이 용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용이 뱀을 보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셔서 한번 본인의 팔자를 보는데, 을사생이 이렇게 갑진실을 보는 사주 중에 상당히 잘 되는 사주가 그 예제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뱀띠면은 한마디로 어느 시에 태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뱀띠 중에 개사, 한마디로 개사생이 임진시를 본 것.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개나 임이나다의 수가 되는 것이니까 다 물을 의미하는데, 물 속의 뱀이 물 속의 용이 된 격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는 어떤 기상을 갖고 있다고 봐서 상당히 일단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생, 말띠 중에 정사생이 이게 갑진시를 본 것도 한마디로 이제 사화청룡이라고 봐서 상당히 좋은데, 요 중간에 병호나 정미가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 대운에서라도 병호 정미를 만나면 훨씬 더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생이 갑을 본 것이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제 용 위에 인수가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사생이 임진시를 본 것, 이것도 바로 사화청룡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발전하고 큰 공명을 이룬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 이제 정생이 이렇게 임수를 보면, 이미 임과 정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임은 곧 정이 볼 때는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조직 내에서나 아니면 이제 국가의 어떤 부름을 받은 그런 일에서 상당히 좀 뱀이 용을 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운용풍호라고 해서 용이 구름을 만나고, 왜냐면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신령한 동물이기 때문에 용이 구름을 만나면 이제 굉장히 좋게 봤죠.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바람을 만난 것과 같이 일찍이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포효를 할 때 바람이 불면은, 그 더군다나 이제 호랑이는 이제 밀림 혹은 우리가 이제 산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바람과 호랑이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고 봐서 이게 울룡풍호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울룡풍호라고 하는 것은 딱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인, 묘, 진, 사, 이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바로 운용풍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요게 묘가 곧 구름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용과 구름, 그다음에 이제 바람과 호랑이, 요 구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묘가, 우리 옛날에 그런 이제 그 기법에서 보면 묘를 일단 구름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의미하니까, 즉 뭐냐면 묘를 토끼로 본 게 아니라 이것을 구름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은 호랑이가 되고, 그다음에 진은 용이 되고, 그다음에 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부는 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산은 이제 손방을 의미해서 이런 걸 이제 바람이 부는 방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풍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묘, 인, 진, 사, 즉 뭐냐면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바로 운룡풍호라고 해서, 요 사주팔자가 바로 일찍이 그 우리나라 옛날 그 중국의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벼슬이 있었는데 진사라는 벼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중국에서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진사에 합격한 그런 명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보통 이제 물상론, 그 현대의 물상론으로 보면 이렇게 병이 두 개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그닥 좋게 보지 않았는데, 요 팔자는 이게 병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일찍이 진사에 합격한 상당히 일단 좋은 팔자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 묘, 진, 사, 이런 식으로 일단 모여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갑갑이 같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도, 이건 이제 제가 평장이라는 그 아마 그 직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 평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이제 평장이라는 그 직급에 올라갔던 그 사람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사주들을 보면 이렇게 인묘진사가 모여 있는 사주가 좀 관직에 일찍이 진출해서 좀 일단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인, 묘, 진, 사, 이런 식으로 일단 모여 있죠. 저도 일단 사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인묘진사가 이런 식으로 쭈루룩, 더군다나 순서대로 모여 있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제 본인의 사주에 이런 식으로 일단 모여 있다 그러면 바로 운용풍호. 하여간 말도 우리 중국 사람들은 말도 진짜 멋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게 바로 실랑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경일주가, 한마디로 경진일주가 갑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재성을 굉장히 강하게 일단 본 곳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요 사라고 하는 요게 이제 이 사가 이 경에 볼 때는 이제 관이 되는 것이고 만년에 있으니까 관직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제 갑이 있고 그다음에 개가 이렇게 인을 생하고 있고 또 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일단 사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인, 묘, 진, 사 이게 바로 울룡풍호다. 즉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용이 구름을 만나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바람을 만난 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좌승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인, 묘, 진, 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시면 이제 경금일주가 한마디로 을묘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정제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고 사라고 하는 한마디로 관이 이렇게 연에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상당히 그 뭐 고위공직자 또는 이제 공직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게가 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화라고 하는 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초년부터 늦게까지 굉장히 그 좋은 관직에 있을 수 있는 걸 의미하니까 어렸을 때는 뭐 반장이라던가 이런 걸 했을 수가 있고 현대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만년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올라와 있던 사주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데 중국에 이렇게 좌승이라고 하는 이런 직급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 묘, 진, 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해와 달이 자신의 때를 만난 것과 같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복을 타고난 그런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백성의 삶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것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인데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정치인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뭐 정치인 중에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정치인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 중에 이런 사주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1월 분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1은 이제 태양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월은 달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일과 한마디로 태양과 달이 각각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진짜 뭐 멋지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은 멋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 아로하 씨 또 이게 한문 나오면 쫄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각각 아름답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한마디로 무오라는 글자가 있고 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그 1월 분수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분수에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이게 무오가 있고 그다음에 기미가 있는 경우 즉 뭐냐면 이제 말띠가 한마디로 미시에 태어났는데 무오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오생이 기미시를 본 것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무오와 기미는 우리가 나봄으로 이걸 천상화라고 해가지고서 한마디로 하늘 위에 떠 있는 불을 의미하는데요. 무오를 태양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미를 달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태양과 달이 둘 다 이렇게 멋지게 떠 있는 게 바로 태양과 달이 각각 아름답다. 그래서 1월 분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그 구조인데 이 무오라는 태양이 지금 말띠 중에 무오생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무오생이 인시에 태어난 것이 바로 1월 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복을 타고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주팔자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태양이 인시부터 그러니까 슬슬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통 가리키는 이제 병화를 인의 이제 그 12운성로 이제 장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슬슬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하는 태양이 인시부터 강하게 일단 힘을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태양이 각각 제대로 된 때를 만나서 이때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구조 즉 뭐냐면 이제 말띠가 인시에 태어난 것인데 무오생이 인시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런 굉장히 좋은 구조를 타고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오생이 묘시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1월 분수라고 해서 상당히 일단 좋은 구조다.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이 말띠면은 무오생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시생인지 묘시생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무오생이 진시생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무오생 같은 경우에는 인시생, 묘시생, 진시생. 그래서 인묘진 이게 바로 이제 동방의 목국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동쪽 방에서 태양이 뜨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에 동쪽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한마디로
1월 분수 중에 1분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아름답게 뜨는 방위로 봐서 굉장히 이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복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거꾸로 이 기미라고 하는 거, 이 기미는 한마디로 이제 달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달은 낮에 뜨는 게 아니니까 저녁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떠 있는 것을 굉장히 반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밤에 해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시나 이렇게 해시, 한마디로 해시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해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밤 9시 반부터 11시 29분까지가 해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해시가 되니까 기미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띠 중에 기미생이 해시를 본 곳, 이게 바로 이제 월분수가 됩니다. 월분수. 1월 분수 중에 달이 때를 만나 아름다운 거, 이게 바로 이제 월분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기미생, 이제 양띠 중에 기미생이 자시를 만난 것. 굉장히 그러니까 자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래서 이럴 때가 굉장히 달이 굉장히 밝다고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미생이 자시를 만난 것도 바로 월분수가 돼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미생이 이렇게 축시를 본 것. 축시도 1시 반부터 이제 3시 29분까지니까 새벽에 되니까 상당히 이제 어두운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기미생이 축시를 보면 이것도 한마디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복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잠깐 복습을 하면 경호생이 이렇게 사시를 본 것, 그래서 경호생이 을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경호생이 개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경호생이 신사일을 본 것, 그 다음에 경호일주가 신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갑오생이 신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갑오생이 을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갑오생이 정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갑오생이 개사시를 본 것, 그 다음에 오생, 말띠가 진시에 태어난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뱀이 용이 되는 것, 즉 뭐냐면 이제 을사생이 갑진시를 본 것, 다시 한번 뱀이 이렇게 용으로 되는 겁니다. 용이 뱀으로 되는 것은 후퇴하는 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사생이 임진시를 본 것, 그 다음에 정사생이 갑진시를 본 것, 그 다음에 정사생이 임진시를 본 것,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울룡풍호라고 해서 인, 묘, 진, 사 이렇게 된 거, 이게 다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일찍이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 묘, 진사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묘, 진사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인묘, 진사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무호가 기미를 본 것, 그 다음에 무호가 인시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무호가 묘시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무호가 진시에 태어난 것, 즉 인묘진 다 목방에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미가 해시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기미가 한마디로 자시에 태어난 것, 즉 이제 양띠가 자시에 태어난 것, 다음에 양띠가 축시에 태어난 것, 이게 다 이제 1월 분수라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본인의 사주팔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 본인의 사주의 구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시면 아마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